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신강섭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2부에서도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아주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04개 꼭 입력하시고요. 오늘 2부에서 종목 상담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부에서 다 못다한 이슈 얘기 마저 해볼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콘텐츠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나요? 네, 일단 뭐 요즘에 KT에서 KT에서 콘텐츠 쪽에 좀 투자를 하겠다. 제일 뭐 많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시장에 좀 약간 주목을 받았어요. 근데 앞으로도 지금 뭐 넷플릭스나 이런 어떤 디즈니나 뭐 이런 쪽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한다고 할 때 좀 약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KT에서도 그렇게 투자를 한다,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SK에서도 또 SK에서도 그걸 받아서 본인들은 한 2025년까지 한 1조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그 중소 이제 그 컨텐츠들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가 흐름도 보면 일단은 일단 시장에서 지금 가장 약간 눈에 띄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뉴라는 종목인데, NEW 이제 뉴라는 종목인데 이 회사가 이제 영화 배급사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영화를 어떤 거를 했었냐면은 한번 보면은 뭐 7번 방의 선물, 뭐 변호인, 뭐 부산행, 더킹, 뭐 독전 이런 어떤 영화를 제작하고 드라마 이제 그 태양의 후예 뭐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약간 이런 회사들이 약간 이제 그 매매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재무제표를 보면 재무제표상에 지금 다 그냥 적자로 나와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적자를 내면서 현재는 적자를 내면서 시가총액은 한 3,700억 정도에 형성돼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는 있지만 사실 이게 섣부르게 이렇게 좀 약간 건드리기가 좀 부담되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좀 명분이 없다 보니까 좀 사실 매매하기가 조금 약간 까다롭긴 하거든요. NEW 이 회사가 지금 가장 계속 추세가 좋게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쇼박스라는 종목. 쇼박스라는 종목도 약간 비슷하죠. 뭐 그 영화 보면 맨 앞에 쇼박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회사인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좀 이제 흐름이 좀 괜찮게 나오는데 이게 쿠팡 관련주로 잠깐 들썩이긴 했지만 사실 그걸로 슈팅이 걸리진 않았고요. 이 회사는 조금 약간 그래도 좀 이제 시가총액 한 3천억 정도 하는데 아까 그 NEW라는 종목보다는 좀 이제 뭐 적자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실적을 조금이라도 내고 있는 종목이어서 좀 근데 이제 그 주가의 어떤 또 이게 사실 이제 주가가 또 되게 재밌는 게 꼭 이렇게 흑자를 내는 종목 그 회사보다 안정적인 회사보다 꼭 이렇게 적자를 내는 회사들이 주가가 더 잘 가요. 그런 게 어떤 게 있나요? 근데 지금 NEW 같은 경우도 같은 업종인데 똑같은 영화 배급을 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 NEW는 적자를 내고 하는데 주가 흐름 굉장히 견조하게 잘 가고 있고 쇼박스라는 회사는 오히려 더 유명하고 한데도 근데 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좀 이제 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투자할 때마다 계속 매번 딜레마예요. 이렇게 종목을 보면 이게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 종목이 더 난데 항상 주가 흐름을 보면 저 종목이 더 낫고 항상 올라가는 걸 보면 적자를 내는 종목들이 더 잘 올라가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 전문가님은 이 재무제표를 잘 봐야 될까요? 아니면 추세를 따라야 될까요? 둘 중에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 개인적 이제 사람 성향에 따라 좀 다른데 일단 추세를 따르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냥 주가라는 게 올라가는 거를 이제 살려고 하는 거니까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낫다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약간 성향상 좀 약간 재무제표를 아예 또 안 볼 수가 없다 보니까 맞아요. 전문가님 안정적인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자꾸 이제 그 재무제표가 괜찮은 회사를 자꾸 하는 그럼 결국에 그렇게 하고 나면 네. 꼭 나중에 후회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약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딜레마긴 한데요. 이 두 개가 정말 잘 따라주면 최상의 조합일 텐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냥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또 정확하게 안 맞아도 되니까 그냥 저는 이제 그게 좀 같이 맞아주기를 네. 맞아주는 회사에서 뭐 수익을 크게 내면 되니까 뭐 네. 할 때마다 어떻게 뭐 최고의 수익률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좀 안정적인 회사를 좀 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성향상. 그래서 지금 보면은 콘텐츠 회사들 중에도 일단 좀 약간 제일 대표적인 종목도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거든요. 네. 예, 스튜디오 드래곤 이건 예전부터 이제 마찬가지로 이 회사는 그래도 규모도 크고 이 회사는 시가총액 3조 정도 되고요.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안정적으로 나오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NEW보다 주가가 흐름이 안 좋잖아요. 이렇게 그냥 보면은 먼저 올랐다가 좀 눌렸다가 요번에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요게 지금 최근에 그 송중기가 나오는 이제 그 빈센조라는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가 이제 시청률이 뭐 한 10% 이상 나오면서 좀 약간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오늘 약간 강세를 좀 보이기도 했고 또 이제 그 뭐 와이랩이라는 그 웹툰 또 회사하고도 또 협력을 했다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네. 반등이 세게 나왔거든요. 이 회사 못지않게 또 괜찮은 회사가 제이 콘텐츠라고 그러는 회사가 또 있어요. 네. 제이 콘텐츠 드라마 제작사 이런 것 그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시가총액 한 8천억 정도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매출을 좀 내고 있고 이번엔 좀 적자긴 한데 그래도 계속적인 적자는 아니어서 약간 그 대형주 중에는 제이 콘텐츠가 좀 그 NEW처럼 추세가 좀 괜찮고요. 계속적으로 네. 올라가는 이전부터 계속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이 콘텐츠가 조금 괜찮고 그리고 이제 그 NEW가 이제 좀 추세는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좀 약간 눈에 띄는 종목은 지니뮤직이라고 예, 지니뮤직 이게 이제 예전에 테슬라 쪽에 이제 뭐 음악을 공급하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좀 오르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KT 계열사거든요. 네. 지금 뭐 그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괜찮고 영업이익도 조금 약간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KT에서 좀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얼마 네. 전에 상한가를 한번 갔다가 기술적으로 조금 약간 이제 조정이 나와주고 다시 좀 대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어서 이 종목이 실제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지니뮤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중에서도 들고요. 그럼 지니뮤직을 조금 예, 지니뮤직이 조금 추천하시는 약간 건가요? 네. 예, 만약에 하나를 한다고 하면 지니뮤직이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한다고 하면 뭐 제이 콘텐츠가 좀 괜찮아 보이고요. 오. 예, 그 두 종목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매매를 좀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최근에 많이 올라서 차트 보니까 급등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죠? 네네네. 지금도 뭐 충분히 붙어볼 수 있는 자리고요. 뭐 지금 주가가 그렇게 크게 높은 자리에 있는 건 아니어서 지금 KT 쪽에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뭘 할 때 이 지니뮤직 같은 경우는 약간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요런 게 이제 추세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은 아까 말씀드린 예, 그런 어떤 종목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지니뮤직이 일단 한번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는 사실 약간 매매도 한번 해보고 있어요. 네. 그렇구나. 네. 네, 다음번에 결과를 인증해 주세요.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콘텐츠 관련주에 대해서 지니뮤직이 실적도 좋고 추세도 좋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KT랑 SK텔레콤 같은 통신사들이 네.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 것 같아요. 네네. 또 SK텔레콤은 최근에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네. 반면에 LG텔레콤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나요? LG 네. 플러스도 뭐 흐름 자체는 지금 네. 뭐 나쁘진 않은데요. 일단 LG 플러스도 한번 보면 네. 일단 KT나 SKT에 비해서 좀 약간 좀 느리고요. 일단은 지금 뭐 어떤 부분에 대한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일단 LG U 플러스가 어떤 부분에 뭘 하고 있냐라는 소식보다 일단 KT의 추세가 흐름이 좀 좋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네. 이 SKT 같은 경우는 그 넷플릭스나 그 넷플릭스하고 아마 소송이 걸려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디즈니하고 그리고 이제 SK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협력하지 않겠다. 네. 그냥 독자적으로 하겠다. 중소업체들 모아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넷플릭스하고 아마 소송이 예전에 소송을 한 적이 한번 있을 거고 그 통신 뭐 주파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아마 협력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SK 그룹 자체가요. 그래서 좀 약간 자금을 조금 많이 투입하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저는 좀 약간 KT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냥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세상에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어갖고 가급적 협력을 할 수 있으면 협력을 네. 해서 하는 게 아마 성장성이나 그리고 어떤 그런 기대감이나 시장의 기대감이나 그런 게 아마 SK보다는 KT 쪽이 좀 나아 보이고요. 지금 현재 추세도 그렇게 보여지고 그럼 이제 KT하고 협력을 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뭘까라는 것들을 조금 약간 찾아볼 필요가 있어서 좀 유심히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네. 쿠팡 관련된 종목 쿠팡 관련된 어떤 테마로 좀 먼저 슈팅이 나왔던 이 KTH도 조금 약간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니뮤직도 한번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상황들을 한번 좀 보면서 차후에 또 방송에서 좀 기회가 되면 한번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컨텐츠주 얘기하니까 생각이 네. 났는데요. 캐리소프트가 네. 캐리어 친구들이 중국의 IPTV 단독 채널로 개설된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이 제2의 데브 시스터즈가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캐리소프트 제가 이 캐리가 뭔지를 잘 몰라갖고 네.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네. 아 그런가요? 네 일단 네. 기술적으로 한번 보고 회사를 한번 볼게요. 네, 기술적으로 일단은, 봐주세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 방송국 캐리 TV를 운영하는 뭐 컨텐츠 제작 업체라고 하는데 일단은 컨텐츠라고 하니까 일단은 이 캐리가 혹시 그 여자분이 나오셔갖고 맞아요. 네, 보신 적 그, 있으시구나. 네. 그 애기들이 보는 네. 그 여자분이 인기가 나오셔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게임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면서 이렇게 막 장난감 가지고 노는 모습 보여주고 막 했던 네, 맞아요. 아 그거 맞나요? 아 그거 엄청 많이 보는 또 그거 뭔지 알겠는데 네.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앞전에 이렇게 매물대가 있는 부분을 한 번에 그냥 상한가로 이렇게 올려놓은 걸 보니까 이 부분이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돼요. 추가적인 상승은 예상이 충분히 되고 근데 이제 회사의 어떤 뭐 재무전 좋을 리가 없겠죠. 뭐 매출도 굉장히 적은데 매출이 또 적은 만큼 이제 그 시가총액도 굉장히 적어요.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이제 호가에 거래량들이 너무 없어갖고 이게 매매하기는 좀 적당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매매하고 뭘 하기에는 좀 약간 적당하지 않고 그냥 뭐 적은 돈으로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일단 금액이 좀 크거나 하면은 좀 들어가기가 좀 약간 적절치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좀 지켜보자 관심 가지고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약간 전반적으로 좀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콘텐츠주까지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오늘장 이슈 종목들 살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세세하게 분석해주시는 우리 신강석 전문가인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04개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달콤한 수익의 맛을 보여드리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네, 전문가님 보유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큰 그림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지수가 계속적으로 좀 뭐 상승이 나올 것 같은 모습으로 좀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들의 계좌 관리를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저도 지금 방송상에 올려놓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마이너스가 있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일단은 페노션하고 미포조선은 내일 시초가에 그냥 매도를 하고요. 그거를 현금화를 해서 지금 LG 종목이 이제 한 4월 달 말 정도부터 이제 거래 정지가 들어가는데 지금 충분히 내려왔어요. 충분히 내려왔고 그리고 이제 그 LG가 오늘 자사주 10만 주를
그런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 해소를 위해서 매각한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오늘 그 주가에 좀 부담을 주면서 한 2%, 3%대 내려왔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 앞전에 이 종목이 내려올 때 어떤 부분 때문에 내려오는지 시장도 물론 내려왔지만 좀 종목의 하락이 좀 심하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일단 그런 어떤 재료가 하나 나왔으니까 여기서 좀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는 그런 자리로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현대미포랑 페노션은 지금 수익권이니까 물론 현대미포랑 페노션이 안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현대미포나 페노션을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일단은 계좌 관리를 위해서 일단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현금화 해갖고 좀 이제 LG가 좀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제 그 5월달, 4월달 거래정지가 들어가고 나서 LG가 지배구조 개편되고 하면 그 이후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거다. 근데 그 앞전에 그런 어떤 거래정지가 들어가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거래정지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패턴들이 좀 정상적으로 이런 패턴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물론 그냥 올라가다가 거래정지가 들어갈까 봐 미리 들어가긴 했지만 일단은 이런 모습이 나왔으니까 대응을 해줘야 되고 일단은 그 부분에 두 종목을 매도하고 일단은 LG를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 더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종목들은 좀 관망하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 주셨는데요. 페노션과 현대미포조선은 내일 시초가에서 수익 실현을 하자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LG에 대해서는 10% 추가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04개 꼭 입력하시고요. 이제 바로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진산업이고요. 3,75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아진산업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3,750원 정도에 사셨는데 이 네. 아진산업이 애플카 관련주죠. 애플카 관련 조지아주의 그 기아차 관련해서 이제 예전에 좀 앞전에 이제 들썩들썩했던 종목인데요. 일단은 그 3,750원이면은 뭐 지금 현재 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요. 이 종목이 이제 그 자동차 차체 부품 업체인데요. 일단은 그 구형테크라는 종목 그리고 삼원강제, 동원금속, 아진산업 요 종목이 이제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같이 볼 필요가 있고 구형테크라는 종목도 지금 좀 많이 내려왔다가 다시 애플카 이슈가 살아나는지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기아차가 살짝 올라올 때 좀 대장으로 많이 이 종목이 지금 현재 그 애플카 관련 좀 대장으로 보여요. 그래서 올라와서 지금 옆으로 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원강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옆으로 기고 있죠. 옆으로 기고 있고 동원금속이라는 종목 자체도 좀 옆으로 기고 있고 그 아진산업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뭔가를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앞전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게 지금 뭐 팔고 나간 흔적이 크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이슈를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좀 같이 기다려보자. 비중도 10%니까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요. 일단 좀 지루하실 수는 있지만 지금 자동차 종목들이 좀 전반적으로 흐름이 이런 거고 지수 자체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그 우리나라 그 시장 자체가 지수가 좀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흐르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기다리면서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진산업 이 종목에 대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앞으로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시노펙스고요. 4,01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보니까 조금은 손실 보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노펙스라는 종목이 예전에는 수처리 관련주였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그 멤브레인 필터를 이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의료기기에도 이제 멤브레인 필터가 들어가면서 약간 혈장 치료제 관련주로 좀 묶였어요, 앞에서. 그래서 네. 여기서 좀 슈팅이 걸렸거든요. 슈팅이 이렇게 한번 걸리고 나니까 이제 기간 조정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 조정을 주면서 기간 조정을 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매물대는 이제 여기에 제일 많죠. 일단은 이전에 봤으면은 이게 지금 4,000원 정도에 들어가신 거 보니까 이 정도 부분에서 지금 한번 들어가 보실 수 있는 자리에서 들어가 보긴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앞에 이렇게 슈팅이 걸린 종목들이 내려오다가 옆으로 이렇게 처음에 횡보할 때 여기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예, 들어가시면 안 되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보면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는 자리에서 되게 잘 들어갔거든요. 진입은 4,000원 정도면 되게 잘 들어가셨는데 이게 이제 여기를 지키지 못하고 좀 흘러내렸거든요.
좀 흐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앞전에 슈팅이 걸린 것들이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바로 돌리지 못하고 다시 이제 계속 밀리는 흐름이고요. 일단은 본전 주면 빠져나오고 그리고 이제 비중이 좀 많으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줄 때 이게 이제 종목들이 이렇게 그냥 죽지 않고 이렇게 반등을 한 번씩 주거든요. 반등을 줄 때 본전 터치해주면은 좀 빠져나올 생각하시는 게 낫고요.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오면 조금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근데 이 종목이 또 그 수처리 관련주다 보니까 지금 대선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4대강 보건 테마라든지 아니면 이 회사가 또 국책과제로 그 수소차 연료전지 또 분리막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급하게 그냥 뭐 팔거나 뭐 할 필요는 없는데 약간 지금 현재 시장의 인기가 좀 없고요. 시가총액 한 2,600억 정도 되는 종목이고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나고 있고요. 뭐 영업이익도 지금 좀 적자고 뭐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럭저럭 뭐 이렇게 완전히 안 좋은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 앞전에 슈팅 걸린 게 좀 부담이 되고 하니까 예, 중간에 이제 그 대선 테마라든지 뭐 어떤 부분에 좀 영향을 주고 이제 가격이 오르는 모습이 나오면 좀 빠져나와서 종목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이 손을 탔던 부분들이 다시 여기서 이걸 이겨내면서 막 크게 다시 오르거나 하긴 쉽지 않아 보이고요.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시노펙스에 대해서는 반등 시 매도 의견을 주셨고요. 종목 교체하자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LG 디스플레이고요. 24,0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LG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보시나요? LG 디스플레이 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게 네. LG전자가 지난번에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디스플레이 업종과 반도체 업종이 약간 다른 길을 갔죠.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치킨 게임으로 인해서 다른 회사들을 다 떨쳐내고 삼성전자, TSMC 두 개가 살아남아서 중국에서 뭐 진입을 하고 뭘 하려고 뭐 60조, 뭐 100조를 쏟아버도 결국에는 그걸 진입을 못하고 결국에 이제 그 둘의 어떤 그런 양강 체제로 가고 있는데 물론 뭐 지금 이제 인텔이 뭐 다시 들어온다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근데 디스플레이는 그 장벽을 이제 넘어서 중국의 회사들이 난립을 하면서 약간 한동안 이 LG 디스플레이가 8,000원까지 떨어지는 이런 좀 참사를 겪었는데요. 지금 이게 10년 전에도 사실 이게 뭐 4만 원, 6만 원에서 왔다 갔다 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좀 여러 회사들의 어떤 그런 괴롭힘을 당한 거죠. 이제 중국 회사의 그런 저가 공세나 이런 걸 이겨내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계속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지금 이제 이번에는 좀 다를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볼 수는 있는데 일단 흐름 자체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 큰 하락의 이 큰 추세를 이게 2004년도부터 보는 거예요. 2004년도부터 지금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 20년의 장기 투자가 결국에 이런 현상을 만들어냈거든요. 이 디스플레이 업종에서는. 근데 이거를 여기서 다시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럼 그게 계기가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근데 이게 OLED TV가 나오면 좀 약간 그래도 시장에서 조금 어느 정도 상승은 나올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디스플레이 업종 자체에 이 큰 하락의 추세를 좀 벗겨내기엔 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OLED TV가 나와서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중국에 공장을 짓는다, 뭘 확장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에서도 OLED TV를 만든다. 지금 현재는 LCD TV가 뭐 대세이긴 한데 근데 이제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비싸서 핸드폰은 OLED로 많이 만들었지만 텔레비전은 OLED를 이제 만들어서 막 판매를 하고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도부터 OLED TV가 나온다라고 해서 이 디스플레이 패널 자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이제 마그나하고 LG하고 또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자동차에도 이제 디스플레이가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전에는 뭐 7인치, 8인치로 내비게이션처럼 화면이 되게 작게 나왔었는데 전기차가 나오면서 큰 화면들이 이제 대화면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조금 갖고는 있는데요. 아직 조금 약간 먼 얘기라서 일단은 주식이라는 게 뭐 사가지고 10년, 20년을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큰 하락의 추세에 아직까지 갇혀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고 24,000원이면 지금 가격이 이렇게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자 보유 의견 드리지만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나거나 하면 좀 3만 원 권역 이 정도 이제 그런 어떤 권역이면 이걸 장기적으로 성장성을 보고선 너무 오래 갖고 있기보다는 다른 성장성 있는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는 게 뭐 LG 전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아까 말씀드린 여러 다른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로 좀 교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반등 시 매도 의견을 주셨고요. LG전자나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자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은 현대모비스고요. 30만 8천 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을 비롯해서 현대차 그룹주들 최근에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현대차 그룹주들 지금 현대자동차, 뭐 현대모비스, 뭐 현대위아, 뭐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기아차도 있고. 일단 네. 결론은 보유하고 기다려보자. 이거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요. 비중 15%니까 30만 8천 원이신데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물린 건 아니고 시장이 좀 내려오면서 자동차 업종이 지난번에 그 애플의 그런 어떤 슈팅 때문에 그 이후에 굉장히 이제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121선까지 지금 내려왔고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이 앞전에 있는 이 가격대까지 이제 지금 상당 부분 많이 내려왔거든요. 조정 많이 받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 반등이 나와서 바로 V자로 올라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좀 자리를 만들면서 30만 8천 원 이상은 충분히 가격을 줄 것 같고요. 일단 이후 흐름 지켜보고 좀 보유해보자. 자동차 이전에 시장이 좀 약간 주도주로 갔었는데 지금 약간 쉬고 있는데요. 예전에 2008년도에도 그 지수가 살아날 때 자동차 화학, 철강, 이 종목들, 정유, 이 업종들이 주도주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이 크게 이게 기대감에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이 실제로 자동차, 전기차가 나올 때까지 좀 조정을 받고 뭘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에는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자동차 포트에 담아두고 좀 기다려볼 필요 있으니까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보유하시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추가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유 비중이 15%거든요. 네. 전문가님은 한 종목의 비중은 최대 몇 %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자신 있으면 네. 사실 100%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아, 정말요? 네. 근데 이제 다만 100%를 할 만큼 그 종목에 진짜 확신이 있냐. 네. 저는 100%를 해본 적도 있어요. 아, 네. 다만 대신에 100%를 할 때는 한 번에 100%를 다 넣는 게 아니고요. 한 달 정도를 보면서 사죠. 네. 예, 일단 들어가고 현금을 갖고 있고 초반에 진입을 하고 좀 보고 그래서 좀 내려오면 또 어느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올라가면 사지 않고 현금을 계속 갖고 있고 예, 그리고 나서 기회를 주면 아예 그냥 노리고 이 종목에 100% 들어갈 거다 불타기도 하고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따라서 들어가기도 하고 하면서 그 어떤 종목의 확신이 진짜 그만큼 있다면 그럼 저는 100%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대신에 종목들을 저는 반대로 10%씩 10개 종목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예. 오히려 너무 많은 분산 투자를 좋아하지 않고요. 그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시장에서 내려올 때 현금을 차라리 한 5개 종목을 10% 갖고 있으면 현금 한 50% 정도를 갖고 있어야 어떤 종목들이 밀렸을 때 또 추가로 매수를 해서 아까 제가 현대미포랑 페노션을 매도하고 LG로 들어간다고 하는 게 저는 LG에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페노션과 미포가 내일 안 갈 거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도 나는 내 계좌에 있는 종목의 마이너스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난 이거를 포기하고 그냥 기존에 있는 종목들을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미국의 거물 투자자 빌 에크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뭐 100조 이상의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 종목이 빌 에크먼이 갖고 있는 종목 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아니요. 7개입니다. 네. 7개의 7개의 회사 하나에 뭐 20몇 프로, 30%씩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물 투자자들도 그 워렌 버핏이 자산의 30%를 애플에 집어넣었어요. 예, 그 큰 돈을 하는 사람도. 예, 근데 저희는 1,000만 원도 10개도 쪼개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좀 안 되고요. 그냥 그 1,000만 원 정도로 한다고 하면 저는 100%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신에 한 번에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어떤 종목을 자신이 있을 만큼 보고 확신을 가질 정도로 본 다음에 좀 나눠서 오늘도 들어가 보고 뭐 내일도 좀 지켜보고 그 현금도 좀 가지고 있고 그냥 결국에 운영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종목에 20% 이렇게 한다라고 획일적으로 하기보다 내가 이제 이 종목에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냐 그 확신이 있는 만큼 돈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보시면서 너무 많이 뭐 한 20-30개씩 뭐 나눠서 하시는 것보다 그냥 한 자신 있는 종목 한 5개 정도만 뽑아서 10개 미만 종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분들이 그 슈퍼개미 하시는 분들 막 몇백억 있는 분들이 뭐 농사를 짓고 이렇게 막 종목을 뿌려놓고 하는 것 그분들도 20-30개 정도 갖고 있어요. 한 종목에 뭐 지분을 크게 갖고 있죠.
근데 이제 그 한 1억 미만, 뭐 5억 미만 정도 하시는 분들이 종목을 30개씩 이렇게 막 뿌려놓고 하시면 그걸 버틸 수가 없고요. 관리도 안 될 뿐더러 종목들이 계속 내려가는 것들 때문에 속상하고 뭐 더 이상 돈이 들어갈 수도 없고 추가로 뭐 단가를 맞출 수도 없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현금을 좀 항상 가지고선 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종목 한 5개 정도. 다른 게 좋아 보이면 하나 팔고 가자. 아까 내가 미포랑 그 페노션 팔고 가는 것처럼 좀 뭔가가 새로운 게 좋아 보이면 이 기존에 있는 종목들 중에 수익이 난 것들 좀 그냥 팔고 다른 거를 또 하고 하는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저는 솔직히 답변이 당연히 한 20, 30%라고 그냥 답을 주실 줄 알았는데 되게 명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에도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산 투자보다는 한 종목에 확신을 갖고 투자하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고요. 23,97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전문가님이 별로 선호하지 않으시는 신규 상장주네요. 1월 27일에 따상을 기록하면서 코스닥 네. 시장에 상장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앵커님께서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네 이제 잘 알아요. 네. 네. 일단은 그 신규 상장주의 모습이 한번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제가 그 신규 상장주를 싫어하는 게 이런 상황들 때문에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거 보시면서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저 이거 딱 보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딱 보여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여기잖아요, 지금. 예, 저점 뚫린 여기잖아요. 제가 반등 나온다고 했죠. 이렇게 반등 나온다고요, 이렇게. 반등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이런 상황으로 끌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차트하고 지금 똑같이 생겼어요. 갭으로 떴다가 밀리고 밀려서 저점 깨지고 반등 나오죠. 요 부분에 반등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가지고 계신 분들 잘 보세요. 요렇게 나올 거예요. 요렇게 나오면 윗골이 이렇게 나올 때 여기서 못 팔면 다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저점 뚫리고 최저점 찍으면 또 다시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요렇게 잡아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기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일단 회사 자체에 이건 기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회사 자체는 괜찮아 보입니다. 회사 자체는요. 회사 자체는 괜찮아 보이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화장품 원료하고 화장품 제조, 화장품 판매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자외선 차단제나 뭐 스킨케어, 색조 화장품 이런 것들을 원료를 생산해서 글로벌 기업에 납품을 해요. 그러니까 이 그 납품하는 업체가 로레알이라든지 샤넬이라든지 이런 큰 대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의 70%가 수출로 나가요. 수출로 나가니까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보시면은 꾸준하게 계속 나와요. 이렇게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계속 나오고요. 물론 이제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그 화장품 예전에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이 진짜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이 2,000원, 3,000원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한참 전에 봤을 때요. 근데 지금 코스맥스 이런 거 엄청 많이 올라와 있죠. 지금 뭐 12만 3천원까지 왔는데 와 이거 진짜 세월의 그런 장기 투자의 이런 어떤 부분을 느끼긴 해요. 이거 제 코스맥스 이거 2, 3천원대에 거래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12만 3천원인데 한국콜마 이런 것도 뭐 10,000원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뭐 한 56,000원 이렇게 와 있는데 이 화장품 관련대주들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좀 부각을 못 받고 있어요. 근데 다만 그 지금 말씀하신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이거 사실 이게 기술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기술적으로 매매할 종목은 아니에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그 한 1,200억 정도 되는데 뭐 매출이나 그런 부분들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저는 보이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괜찮다고 보고요. 일단 다만 이런 신규 상장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런 부분들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나중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이 지금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이 회사가 만약에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면 이게 신규 상장주 주식들이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이게 반대로 가는 패턴도 있긴 한데요.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근데 이게 내려왔다 올라가는 전형적인 패턴. 이렇게 내려왔다가 반등 주고 다시 눌렸다가 계속 옆으로 기다가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을 주고 나서 다시 계단식으로 상승해서 올라가면서 정고점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어떤 성장성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그런 현재의 상황들을 봤을 때는 흐름 괜찮다. 보유 의견 드리고요.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흐름이 나오면 지금 비중 20%니까 좀 뭐 지켜볼 필요 있고 23,000원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거 만약에 한 번 더 밀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가격은 무조건 온다고 봅니다. 일단 이 화장품이나 이게 코로나 이슈가 지나가고 나면 분명히 부각받을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선진 뷰티 사이언스에 대해서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또 네. 질문이 있어요. 늘 전문가님은 신규 네. 상장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 하시잖아요. 네. 그럼 기준이 어느 정도 기간에 생기는 걸까요? 보통 이제 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락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보호예수라고 하죠. 네. 보호예수. 예, 보호예수가 풀리는 어떤 기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주주들 같은 경우 뭐 1년, 2년이 있고 그게 뭐 180일 동안이 있고 근데 통상적으로는 짧게 봐도 진짜 짧게 본다고 하면 한 달은 봐야 돼요. 짧게 본다고 하더라도 한 달 동안은 좀 지켜보고 지금 한 달 동안이라고 봤을 때 보면 1월 지금 이 종목으로 보면 1월 말에 상장이 됐고요. 2월 한 달을 보면 3월 초 정도에 매매를 했으면 요 정도부터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 정도부터. 그러니까 짧게 본다고 하더라도 한 달 정도. 뭐 그냥 근데 관심이 없는 종목인데 이렇게 봤을 때 좀 이 종목 해도 되나 신규 상장주인데라고 했을 때 한 6개월 정도 지난 종목들은 좀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상장됐을 때부터 6개월을 그냥 기다리기엔 너무 지겹잖아요. 네. 빨리 사고 싶은 종목들이 있으면 최소 한 달은 보자. 한 달. 요 정도 지점이거든요. 한 달 정도는 보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막 이슈를 받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사고 싶었을 때 한 달은 보자. 일단 한 달은 보자. 빅히트죠, 빅히트. 네. 빅히트도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10월 중순에 상장했고요. 10월 내내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왔고 이후에 이제 다 지나간 흐름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기다려서 11월 달 정도에 매매를 한다고 쳤을 때 12월 정도에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이 정도 올라왔죠. 지금이 거의 한 10월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이 한 6개월 정도 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면 사실 요거는 기준이 생겨요. 보시면 여기와 여기에 박스권을 지금 만들었죠. 만들어서 지금 여기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빅히트 종목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요런 기준이 생기는 요 차트의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된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무조건 하고 싶으면 최소 한 달은 보자. 여기까지. 한 달 정도는 보고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신규 상장주는 적어도 한 달에서 6개월까지는 지켜보고 관심을 갖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박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아주 쉽고 빠르게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종목 상담 다음 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금호 HT고요. 4,058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를 합병한다는 소식에 1월 네. 말에 상한가를 찍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좀 많이 내려왔네요. 이 네.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거 아직 안 파셨군요. 어, 지난번에 하신 분이 다시 하신 것 같아요, 느낌이. 어.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대주주가 S맥이고요. 이게 원래는 이제 차량 그 조명 만드는 회사예요. 차량용 조명 만드는 회사인데 자동차 부품주고요. 근데 이게 앞전에 이렇게 슈팅이 걸렸을 때 이게 그 코로나 관련된 제약회사 이름이 뭐였다? 다이노나를 7월 달에 여기서 이제 7월 달에 흡수합병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2020년 7월 달에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여기서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합병을 한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나오면서 이제 슈팅이 걸렸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슈팅이 걸렸으니까 이거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안 그러면 계속 눌린다라고 했는데 이미 뭐 다 눌렸어요. 예. 지금은 뭐 대응할 수가 없고요. 지금은 그냥 본연의 가치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시가총액 2,800억이고요. 지금 매출 뭐 한 2천억대 나오고 있고, 뭐 영업이익은 뭐 적자긴 한데 그래도 또 어느 정도 또 나오고 있는데, 이 금호 HT 같은 경우도 옛날 금호전기 거예요. 아마 이게 금호전기. 그러니까 이게 조명업체, 이게 옛날에 좀 뭐 나쁜 회사는 아니었어요. 뭐 우량한 회사였고, 그러니까 일단은 슈팅이 걸려서 제가 그때 매도해야 된다, 이거 계속 내려올 게 보인다라고 해서 매도하라고 했던 거였는데, 이미 뭐 다 내려왔으니까 지금은 이거 뭐 그냥 보유 의견 드리고요. 그냥 뭐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200원 정도 됐는데 지금 4,058원에 사셨는데 이 슈팅 구간은 좀 여기서 한참 동안 좀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중 늘리지 말고 이거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 지금은 이거 그냥 중환자실에서 그냥 호흡기 끼고 있거든요. 그냥 계좌를 보면 없어지지 않고 그냥 살아있다라는 어떤 그런 숨소리만 들리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계속 반짝반짝은 하고 있는데 지금 움직일 어떤 힘이 전혀 없죠. 예, 지금은 그런 상태라서 코마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켜보고 건드리지 말자. 그냥
좀 어느 정도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는 모습이 나와야 그 다음에 뭐 건드릴 수 있고 하니까 이거 물타지도 말고 추가 매수도 하지 말고 일단은 그냥 기다리자. 어차피 반토막 정도 났는데 여기서 매도하는 거 의미 없고요. 이거 뭐 밑으로 급락하거나 이럴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좀 자리 지키고 지수가 좀 살아나고 하면 조금 괜찮아질 수 있으니까 자동차의 그런 본연의 가치로 좀 상승 기다려보자. 일단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네. 이분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거든요. 비중도 좀 크시고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데 네, 지켜보실 때 비중 10% 손절 니까요. 라인이라도 좀 잡아주실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네. 지금, 아. 지금 이미 벌써 되게 좁은 폭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굳이 뭐 손절을 한다고 하면 이거 2,200원, 뭐 2,000, 여기가 지금 하단이잖아요. 제가 왜 손절가 말씀 안 드렸냐면 이분 이거 제가 말씀드려 손절 못 해요. 제가 이거 매매를 하니까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기까지 버티고 이 자리에서 계속 옆으로 기는데 지금 이게 2,200원 밑으로 이탈하면 손절인데요. 이게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이미 4,058원에서 2,200원 정도 내려와서 여기서 내려가서 뭐 5% 10% 더 내려간다고 한들 이분 계좌에 그렇게 크게 뭐 지장이 그냥 전혀 뭐 뭐가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비중도 10%고 하기 때문에 버티자 그냥 이거. 그냥 버티고 자꾸 그렇게 뭐 손절하고 이렇게 습관하지 마시고 이거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차트들을 보면서 다 기억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 이 종목 차트 보면 저 종목이 딱 보이고 저 종목을 보면 이 종목이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차트를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잘 기억하냐면 제가 그 종목을 가지고선 그런 매매들을 하면서 그 차트들을 계속 보면서 그 회사와 비슷한 어떤 차트들을 보면서 내가 그 종목에 물려 있다 보니까 자꾸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게 외워지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종목을 자꾸 교체하고 하다 보면 늘질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실수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슈팅이 이렇게 걸려서 다이노나 합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내가 따라갔는데 그게 만약에 여기서 이게 이렇게 쌍봉이 나왔을 때 매도를 안 했더니 이렇게 급락이 떨어지고 중간에 다시 한번 다이노나 그분에 대한 재탕 어떤 이슈가 재료가 나왔을 때 팔지 않았더니 이렇게 끌려 내려가는구나. 그리고 나서 지금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경험을 해보시는 게 사실 여기서 손절해갖고 다른 종목을 또 하시는 것보다 더 배우고 느끼시는 게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보유 의견 드리고요. 10% 대신 비중 늘리지 말자. 그냥 지켜보자. 어떻게 상황이 이루어지는지. 이 종목 나중에 다시 분명히 움직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죽어 있고 움직이지 않을 것 같던 종목도 결국에는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움직였을 때 대신에 4,000원까지는 무리예요, 이거는. 여기까지 한 번에 못 가고요. 그냥 반등 나왔을 때 한 3,000원 이상 권역 와서 손에 좀 줄이면 비중 10%니까 추가 매수해서 이거 뭐 살려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비중 10%니까 어느 정도 그 손해가 좀 줄어들면 좀 분할 매도하면서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흐름 한번 지켜보자라는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금호 H에 대해서 절대 비중은 늘리지 마시고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손실 보시고 계신데요. 꼭 반등해서 손실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동방이고요. 8,15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쿠팡 관련주죠?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네. 결론 이거 빨리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게 오늘도 그 이탈할 자리에서 이탈하면서 좀 5% 정도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내일도 손절 물량 나오면서 좀 크게 빠질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빠지기 시작하면은 지금 하락 목표치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 지금 이 종목은 지금 최소 여기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4,500원까지는. 이게 지금 쿠팡에 대한 이슈가 사라졌을 때 같이 쿠팡에 대한 이슈로 올라갔던 종목들 중에 다른 종목을 볼게요. 콘텐츠 관련주. 아까 보여드렸는데 같이 올라갔는데 쇼박스는 안 빠지죠. 이런 건 안 팔아도 돼요. 네, KTH. 이런 종목은 지금 먼저 빠졌죠. 이 마찬가지 먼저 60일선까지 급하게 내려왔지만 다시 콘텐츠에 대한 다른 이슈로 지금 다시 좀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면서 빠져나올 기회를 주고 있는데 자, 동방 같은 경우는 지금 동방이랑 그리고 또 하나 KTCT죠. 네, KCTC. 네. KCTC. 같은 물류 관련주인데 마찬가지 비슷한 흐름이에요. 비슷한 흐름인데 일단은 지금 전저점,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 놓은 저점을 이탈해서 손절 물량들이 나왔는데 아래 꼬리도 없거든요. 이거 내일 하루 더 빠진다는 얘기고요.
하루 더 빠질 때 아래 꼬리 나오면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일 시초가에 바로 못 자르면 아래 꼬리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아래 꼬리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오늘 자리까지 못 올라오면 또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동방이라는 이 회사는 사실 회사 가치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2,500억 정도 되고 적자인 회사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매출은 뭐 괜찮네요. 매출이 있고 영업이익도 지금 나고는 있는데 일단은 평상시에 비해서 이게 이 대선 관련주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또 어떤 관련주하고 엮여 있냐면 이게 열차 페리 그러니까 기차에 열차를 통으로 실어갖고 그 러시아 뭐 이런 데 내려주고 이제 거기서 이제 러시아 뭐 그 철도 연결해서 이제 그런 어떤 물류를 하는 어떤 그런 테마로 옛날에 대선할 때도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앞전에 한번 보시면 그런 테마에 혹시 묶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 묶인다 하더라도 이 앞전에 나왔던 이런 흐름들이거든요. 근데 이 앞전에 나왔을 때 이 종목의 캐릭터 한번 보세요. 캐릭터. 지금 올라가면 다시 제자리로 내려와요. 올라가면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각자의 그런 성격들이 있는데 이 종목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거든요. 여기까지. 근데 이게 앞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 자리가 좀 이 종목의 캐릭터상 좀 너무 하단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대선할 때 혹시나 지금 비중 10%니까 일단은 8,000원. 비중 10%니까 과감하게 그냥 자르고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내일 만약에 한번 지금 아래 꼬리가 없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내리는데 내일 한 번 더 내릴 때 아래 꼬리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 기술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오리엔트 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서 이제 그 이탈을 하고 나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다시 그 다음날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서 지금 아래 꼬리 나오고 지금 위아래로 흔들다가 반등이 나오잖아요. 근데 반등이 나와도 지금 여기를 못 올라오는 것처럼 동방 같은 경우도 여기서 못 자르면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 3일만 맞으면 반등이 나와도 그 자리를 못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비중 적고 하니까 오히려 이거 그냥 빨리 자르고 나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테마는 다 끝났고요. 지금 끝나가 죽어가는 테마이기 때문에 이거 붙잡고 늘어지지 말자. 그냥 빨리 자르고 나가자라는 의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방에 대해서 내일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 좀 남았나요, 많으시죠? 살짝? 아니요, 지금 네. 시간 살짝 남았으면 네. 그냥 외국 시장, 미국 시장 한번 오늘 지금 상황이요? 네네네. 좋습니다. 지금 이게 생방송이니까 네. 지금 뭐 유럽 시장은 뭐 괜찮은 흐름이고요. 아까 2부 시작할 때 뭐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네. 일단은 지금 뭐 나스닥이라든지 뭐 다우라든지 약간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유가가 지금 좀 오르고 있거든요. 유가가 좀 오르고 달러가 좀 강세로 가고 있으니까 오늘도 뭐 시장은 미국 시장은 그냥 뭐 유럽 시장 보합권에서 한 0.5% 상승이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추세를 크게 무너뜨리지 않고 그냥 보합 수준에 약간의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랩하신 거 아니죠, 전문가님? 네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빠르게 속도를 내주신 신강석 전문가님. 네, 다음엔 저도 비트 똑같이 주세요, 빠르게 비트. 해볼게요. 네, 다음엔 비트 주세요.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정말 아쉬웠는데요. 내일 우리 양시장 모두 상승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